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섹션은 화면을 제작해 볼까요?입니다. 지난 섹션에서 워크플로우 5가지 중 워크플로우, 액티비티, 타스크를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화면을 제작하기 위해 폼에 대하여 학습해 볼게요. 이진 플랫폼에서는 폼 디자이너 매니저를 통해 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폼 디자이너는 화면 제작 도구로서 그룹, 셋, 필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옵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를 통해 버튼, 필드, 기본값 제어 등 다양한 업무 비즈니스 로직 구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톰은 폼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기능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표현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 이름입니다. 필드 유형 관리 메뉴에서 필드 유형별로 아톰을 관리하며 엔터티 필드 유형에 따라 폼 디자이너에서 원하는 UI 아톰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각 필드 유형별로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고 선언된 필드 유형에 따라 특화된 UI 아톰으로 아톰 선택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진 플랫폼에서 화면을 직접 제작하며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진 콘솔 화면에서 워크플로우 관리 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섹션에서 만든 EDU 솔루션하스 워크플로우 등록부터 종료까지의 타스크별로 각 폼과 아톰을 설정해 볼게요. 먼저 등록 폼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등록 타스크 아래 폼 추가 버튼 클릭 시 신규로 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여 구성을 해 볼게요. 기본 템플릿을 클릭하면 폼 디자이너 구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폼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폼 화면을 디자인하는 툴입니다. 엔터티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마스터 테이블 필드와 사용자 정의 필드로 구성된 커스텀 테이블에 모든 필드 목록을 보여주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패널은 UI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속성 부분에서 네임과 라벨은 사용할 폼의 이름을 정의하는 곳으로 등록 폼이니 등록으로 이름을 정의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네임과 라벨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폼이 존재할 경우 네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의 이름은 라벨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폼이라고 해도 사용자에게 보여질 명칭은 동일하게 보여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폼인 경우 기본 키를 생성하기 위해 노딩식 키 설정을 꼭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등록할 때마다 기본 키의 시퀀스를 증가시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폼 디자이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 셋, 필드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템플릿을 통해 그룹과 셋은 구성되어 있으니 등록 폼에서 사용될 필드들을 가져와 구성해 보겠습니다. 접수번호, 범주, 필드를 가져다 놓은 뒤 요청 단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필드명을 보시면 edu, 엔터티 프리픽스 뒤에 req 키워드, 즉 약어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이진 플랫폼에서 사전 정의된 시스템 필드들에 대한 약어들로 등록이라는 의미의 레지스트레이션 약어인 reg와 요청이라는 의미의 리퀘스트 약어인 req가 등록폼에서는 주로 사용됩니다. 이때 워크플로우 유형, 즉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등록 폼에서는 요청, req, 필드를 사용하여 요청 정보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등록 reg 필드는 워크플로우 유형에 한하여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 폼 화면에 등록 정보 필드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 reg 필드는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게시판같이 등록하면 바로 종료가 되는 폼 화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즉, 엔터티 유형이 워크플로우 유형이 아닌 제너럴 유형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제너럴 유형은 일반적인 데이터 정보를 담는 용도의 테이블입니다. 기본 정보에 요청 REQ 필드, 요청자, 요청 일시, 요청 제목,
요청 내용 피드를 가져다가 세팅해 볼게요. 아웃라인 패널에서 방금 세팅한 디자인 영역의 계층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폼 하나에 그룹, 셋, 피드들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 설정을 화면을 확인해 볼게요. 그룹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애드 그룹을 선택하여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룹 안에 셋도 애드셋을 선택하여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 패널에 방금 추가한 설정들을 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그룹을 선택하여 라벨을 변경하면 해당 명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룹 안에 여러 셋을 추가했다면 그룹의 유형을 탭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탭 인덱스를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줄 탭 화면도 지정 가능하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탭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다면 숫자 1을 적으면 됩니다. 또한 그룹, 셋, 피드, 각 콜스팸 컬럼 수를 지정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컬럼 수 설정은 폼 속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까지 지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그룹은 1로 설정하여 사용 중이에요. 그룹과 마찬가지로 셋도 컬럼 수를 지정하여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셋은 2로 설정하여 사용 중입니다. 꼭 그룹 1, 셋 2로 설정해서 사용할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데스크탑 해상도 비율 1920-1080 비율에 최적화된 UI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진 플랫폼에서는 웹, 모바일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맞춰 적절하게 UI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자동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폼 디자이너는 반응형 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드 또한 콜스팬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시점은 셋의 기준으로 피드 콜스팬의 최대 숫자가 지정되는데 셋의 컬럼 수가 4라면 피드 콜스팬 4, 셋의 컬럼 수 2라면 피드 콜스팬 2가 나오게 됩니다. 피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접수 번호는 edu 엔터티의 고유 아이디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읽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아이디를 보여주기 위해 아톰은 스트링 키로 설정을 할게요. 요청자는 엔터티 레퍼런스 유형으로 인사정보, 즉 직원 엔터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직원을 목록에서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는 엔터티 인플로이 아톰으로 설정할게요. 이진 플랫폼에는 아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값 설정 옆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헬프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 인플로이 아톰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가 보이고 설정 및 예제가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기본값으로 지정하기 위해 세팅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게요. 예제에 있는 기본값 설정을 복사한 뒤 엔터티 인플로이 아톰 기본값에 넣어 볼게요.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 요청자의 현재 로그인한 계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아톰마다 각각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헬프 가이드를 이용하면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청의 시는 데이트 유형으로 날짜 관련된 아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티 유형의 데이트 날짜, 자릿수에 맞춰 아톰을 설정하면 됩니다. 14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 데이트 DTTM 아톰으로 설정할게요. 데이트.dtt의 헬프 가이드를 보고 제한값에 0을 넣고 확인해보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아톰들은 다양한 UI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 제목과 요청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하기 편하도록 콜스팬을 2로 설정하고 요청 내용의 아톰을 웹 에디터 string.ck 에디터로 선택한 뒤 기본 줄, 즉 라인을 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피드를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 있고 각 피드에 필수, 읽기, 숨김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주, 제목, 내용에 필수 체크를 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설정한 필드들이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고 필수 항목들도 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명과 셋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셋의 명칭을 숨긴 처리해 볼게요. 셋을 선택하고 라벨 히든을 체크합니다. 셋 명이 숨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룹 안에 셋이 한 개가 존재할 때는 명칭이 중복되니 숨긴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 디자이너에서 설정하는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UI 화면을 제공하는 디자인의 요소로 정답은 없습니다. 원하는 니즈로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등록 폼이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사용자가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등록 폼을 구성해 볼게요. 임시 등록 타스크 아래 폼 추가 버튼 클릭 후 등록 폼을 복사해 와서 폼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등록 폼을 선택하면 등록 폼과 똑같은 구성으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임과 라벨은 등록에서 임시 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 폼이 아니니 노딩시키 설정을 풀고 티켓에 따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 맵 기능을 선택하겠습니다. 히스토리 맵은 추후 폼의 우측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임시 등록 두 개의 폼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폼은 타스크마다 각각의 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접수, 처리, 만족도 조사, 종료에 있는 폼을 참조 폼 하나에서 모두 구성한 뒤 복제를 통해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게요. 종료 액티비티에서 참조 타스크에 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템플릿 복사를 통해 등록 폼을 가져온 뒤 네임과 라벨을 등록해서 참조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등록과 마찬가지로 등록 폼이 아니니 노딩시키 설정은 해지할게요. 각 타스크별에 대한 그룹과 셋 필드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애드 그룹을 클릭하여 그룹을 하나 만들고 라벨명을 접수 정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으니 상단에 애드 셋을 클릭하여 셋을 하나 만들고 라벨명도 동일하게 접수 정보, 명칭이 같으니 숨긴 처리하고 컬럼 수는 2로 하겠습니다. 접수 폼에서 사용되는 필드들을 구성해 볼게요. 접수 단어를 검색하면 이번엔 edu, 엔터티 프리피스 뒤에 ACP 키워드, 약어가 모두 붙어 있습니다. 접수라는 의미의 앱셋, 약어인 AC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수자, 접수 일시, 접수 내용 필드를 가져다가 세팅해 볼게요. 접수자는 엔터티 인플로이 왓도 선택 후 읽기 처리, 접수 일시는 date.dtt의 왓도 선택 후 읽기 처리, 마지막으로 접수 내용은 string.ck 에디터, 라인을 5로 콜스팬이 필수 체크하겠습니다. 참조 폼은 디자인 템플릿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아톰 설정은 참조 폼에서는 하지 않고 각 해당 폼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정보를 다 구성하였으니 처리 정보를 구성해 볼게요. 처리 정보, 그룹과 셋을 하나 만들고 라벨명을 처리 정보로 변경한 뒤 명칭이 같으니 숨긴 처리하고 컬럼 수는 2로 하겠습니다. 처리 단어를 검색하면 이번엔 ACT, ASS 두 개의 키워드, 즉 약어가 붙어있는 필드들이 나옵니다. 처리 의미의 액션, 약어인 ACT와 assigner, 약어인 ASS가 있습니다. ASS는 이진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며 티켓 처리 권한, 즉 할당 정보 필드들로 티켓 처리 권한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처리자, 처리 일시 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LCT 필드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LCT 필드의 처리자, 처리 일시, 처리 내용 필드를 가져와 세팅해 볼게요. 접수 정보와 마찬가지로 아톰 및 설정을 동일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처리자는 엔터티.인플로이 아톰 선택 후 읽기 처리, 처리 일시는 date.dtt의 읽기 처리, 처리 내용은 string.ck 에디터, 라인5, 콜스팬이 필수 체크하겠습니다.
처리 정보를 다 구성하였으니 만족도 조사 정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그룹과 셋을 하나 만들고 라벨명을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고 라벨 히든 처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EDU 엔터티가 아닌 타 엔터티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엔터티 필드에 데이터를 담을 필요가 없는 경우 상단의 Add Custom 필드로 필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벨명 없이 아톰은 커스텀 세티파이로 선택하겠습니다. 해당 아톰의 헬프 가이드를 보면 UI 이미지와 더불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되어 있습니다. 이진 플랫폼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가이드 셋업 메뉴가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요청 만족도 조사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류 정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종류 그룹과 셋을 하나 만들고 라벨명을 종류로 변경한 뒤 라벨 히든을 처리하고 컬럼 수는 2로 하겠습니다. 종류 폼에서 사용되는 필드들을 구성해 볼게요. 종류 단어를 검색하면 이번엔 CLO, 키워드, 즉 약어가 붙어 있습니다. 완료라는 의미의 close, 약어인 CL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LO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종료 일시 완료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필드들을 가져다가 세팅해 볼게요.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며 종료에 대한 정보는 정보성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필드들을 일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아톰 설정 값을 지워 볼게요. 이렇게 참조폼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타스크에 참조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접수 액티비티에 접수 타스크에서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참조폼을 불러오겠습니다. 네임과 라벨을 접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히스토리 맵 기능을 선택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기본 정보부터 접수 정보까지만 필요하므로 나머지 처리 정보부터 종료까지의 그룹은 삭제합니다. 기본 정보는 참조폼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set 유형을 레퍼셋으로 변경한 뒤 아래 URL에 참조폼 아이디와 불러올 기본 정보 set 아이디를 적습니다. 그럼 해당 참조 내용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을 읽기 처리합니다. 접수 정보는 이전 등록폼 설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접수자 및 접수 일시를 세팅합니다. 접수 폼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종료 폼까지 설정을 모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액티비티의 처리 타스크에서 폼을 추가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참조 폼을 불러온 뒤 네임과 라벨을 처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히스토리 맵 기능을 선택합니다. 처리 정보 뒤에 있는 나머지 그룹은 지워주고 기본 정보와 접수 정보는 참조 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셋을 레퍼셋 유형으로 변경한 뒤 아래 URL에 참조 폼 아이디와 기본 정보 셋 아이디, 접수 정보 셋 아이디를 적은 뒤 해당 그룹들을 읽기 처리합니다. 처리 정보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자 및 처리 일시를 세팅합니다. 이렇게 처리 폼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만족도 조사 액티비티에 만족도 조사 타스크에서 폼을 추가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참조 폼을 불러온 뒤 네임과 라벨을 만족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히스토리 맵 기능을 선택합니다. 만족도 조사 뒤에 있는 종류 그룹은 지워주고 기본, 접수, 처리 정보는 참조 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셋을 레퍼셋 유형으로 변경 뒤
아래 URL에 참조폼 아이디와 기본 정보, 접수 정보, 처리 정보, 셋 아이디를 적은 뒤 해당 그룹들을 읽기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 액티비티의 종료 타스크에서 폼을 추가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 참조폼을 불러온 뒤 네임과 라벨을 종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히스토리 맵 기능을 선택합니다. 기본, 접수, 처리, 만족도 조사, 정보는 참조품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셋을 레퍼셋 유형으로 변경 뒤 아래 URL에 참조품 아이디와 각 단계별의 정보 셋 아이디를 적은 뒤 해당 그룹들을 읽기 처리합니다. 이렇게 각 타스크별로 N개의 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등록폼과 종료폼에서 사용된 코드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이진 플랫폼에서는 코드 관리를 통해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록들, 즉 셀렉트 박스, 체크 박스, 라디오 아톰을 통해 원하는 UI를 구성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 필드 유형 중 코드 타입의 데이터들을 코드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유형의 EDU, 엔터티의 필드 중 범주, 완료 코드 두 가지 코드를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매니저 포탈 화면에서 코드 유형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코드 유형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코드 유형 아이디는 edu catched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밍 룰은 엔터티명과 필드명으로 아이디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edu 솔루션 학습 관리 범주로 정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기 위해 코드형 추가를 클릭 후 이번엔 edu CLOCD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edu 솔루션 학습 관리 종료 유형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코드 유형을 추가 후 코드 관리 메뉴로 들어가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u를 검색하면 방금 생성한 코드 유형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범주부터 코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추가 버튼을 통해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코드 유형 아이디 플러스 10단위로 네이밍 룰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코드명을 적어 볼게요. 단순 문의, 개발 요청, 장애 신고. 코드 값은 코드에 따른 부가 정보로 현재 로직에는 불필요하여 작성하지 않고 순서는 UI 화면에서 나올 목록 순서입니다. 순서도 일반적으로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어 10, 20, 30으로 작성해 놓을게요. 혹시 10, 20, 30 말고 1, 2, 3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추후 중간에 들어오는 코드들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용 여부를 아니오할 시 화면에서 코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범주 코드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종료 유형 코드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u CLOCD 010, edu CLOCD 020, edu CLOCD 030, 정상 종료 10, 취소 종료 20, 기각 종료 30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었으면 코드 리로드를 진행해 볼게요. 툴의 코드 리로드 그리고 하단에 자동 완성에도 코드 리로드가 있습니다. 만약 코드 유형과 코드 엔터티에 동기화 여부가 체크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리로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edu 엔터티 필드에 코드 유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범주 필드에 코드 유형 edu 캐시디를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완료 코드 필드에 edu CLOCD 코드 유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설정을 마치고 엔터티 리로드를 진행 후 등록 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든 코드들이 화면에 잘 나오네요. 이진 플랫폼의 폼 디자이너 매니저를 통해 폼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폼 화면을 디자인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참조폼을 미리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굳이 참조폼을 미리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죠. 등록부터 종료까지 차근차근 만들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참조폼을 이용한다면 각 타스크마다 폼이 있고
그 폼 안에 많은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필드 이름과 아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모든 폼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폼 디자이너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 추후 섹션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물음표 아이콘, 헬프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진 도큐먼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 워크플로우의 나머지 구성 요소, 제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